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나. 그럼 내가 옳아요? 네가 옳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또 새로운 말 하려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네? 내가 옳아. 그럼 옳은 내가 바꿔야 돼요? 틀린 네가 바꿔야 돼요? 네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하나? 내가 옳아. 그러니까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바꿔야 돼. 이게 보통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지만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너를 몰라. 내 표정을 모르고 내 말을 모르고 내 생각을 몰라. 내가 굳어진지 몰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온 우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잊어버려야 된다. 언론.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다시 배우면 리런한다. 그래야 다시 체인지한다. 변화가 온다. 이걸 반복해야 하는 게 평생 교육이다. 이게 변화다니. 그래서 지금 변을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은 위기가 오면은 변하면, 위기도 여러분 변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우리 강미정 이사님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했어요. 코로나가 저한테는 위기였어요. 위기.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이렇게 사람 못 만나잖아요. 줌 강의 하니까 강의가 많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소리치는 놈이 재미가 없잖아요. 컴퓨터에 소리치면 안 되잖아. 네? 재미가 없어. 그런데 제 딸이 이런 교회 아빠 그럼 유튜브를 해라. 처음에는 강력히 반발했어요. 반발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는 여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는 디지털 이주민이지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거든. 그래서 디지털을 다루는 것, 컴퓨터를 다루는 것 힘들어. 나는 막 안 하려고 했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니까. 유머입니다. 유머.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보통 우리 세대가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 유튜브를 해라. 제 딸이 저를 설득을 했는데 제가 설득이 안 되자 제 딸이 가장 강력한 저의 리더, 제 아내, 지 엄마를 설득을 했어. 지 엄마는 나한테 설득을 안 해. 그냥 명령을 해. 명령을. 하라고. 명령을 해. 그리고 안 하면 뒤떨어진 남자야. 나는 아직도 내 아내한테 뒤떨어진 남자란 말 듣기 싫어. 그래서 했어요. 그 덕분에 어찌됐든 여러분을 뵙게 됐고, 여러분이 다른 강의를 더 듣고 싶으면 유튜브 구독하면 돼. 여러분 구독 이제 저기 할 정도는 아니에요. 구독자 6만 넘었으니까 이제 놔둬도 돼. 이럴 때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한번 오해 보세요. 제 리더십 강의 1시간 10분짜리가 280만입니다. 조회가. 나 깜짝 놀랐어요. 막 이제 가는데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어. 나 제주도 그래서 지금 이번 여러 번 오게 돼야 되죠. 유튜브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변화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 변하느냐? 주역에 의하면은요, 궁해야 변해요. 궁즉변. 궁하지 않으면 안 변해. 익숙한 대로 해요. 놀라워 이게 인간이. 얼마든지 변화하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안 변해.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자극을 받아야 여러분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자극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냥 웃어버려요? 자극적으로 생겼다고 하면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오늘 미안한 얘기지만 10분 전에 끝나는 기적이 어렵습니다. 그냥 자극적으로 생겼다고 하면 되는데 너 그 말을 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한테 자극을 드리면 여러분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래야 인간은 행동하니까. 그런데 이 궁처럼 큰 자극이 없어. 궁처럼. 서울대학교의 이상묵 교수님,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지질 탐사를 나갔다가 비가 오는 날 차가 전복돼서 제자 한 명이 정말 아쉬운 작별을 했고 본인은 목, 이하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목, 이하 다 쓸 수 없지만 미국에서 6개월간 재활 훈련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휠체어를 타고 IT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수 시절에 사고 당하기 전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사고 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나를 부른다.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주겠다. 지역구 공천을 해주겠다. 다른 사람 말에 가면 막 과학부 장관을 시켜주겠다. 난리다. 내가 유명해졌다. 내가 사고 안 당했다면 유명해졌겠냐? 사고를 딱 당하고부터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 사고 당하기 전까지는 나밖에 몰랐어. 나 잘났다. 그런데 사고 당하고 나니까 너가 보이더라.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가 보이더라.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너 동료 너가 보이더라. 너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다. 인생이 바꿔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낙천적으로 바꿔졌어. 자기가 운이 좋다고 해. 자주 웃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는 교통사고 날 때 목, 이하, 척추가 부러지면서 우울증을 관장을 하는 뇌가 파괴된 것 같다고. 우울하질 않아.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교통사고 당하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뒷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고를 당하지 않고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고를 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고를 당하지 않고도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편안할 때는 바꾸질 않아요. 편안할 때. 오죽하면 징기스칸이 그랬겠습니까? 몽골족은 언제 망하느냐? 내 후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서 살게 될 때 몽골은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 자칫 잘못하면 변화를 못 해가지고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데,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자극을 좀 드리고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효과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소리를 너무 치니까 좀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도 소리치는 거 힘듭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리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안 치면 또 잡니다. 예? 여러분 자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옛날 제가 무슨 강의를 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오셨대요. 제 앞에 제 강의하기 전에. 어디라고 말은 못합니다. 아주 엘리트들이 모였어요. 엘리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 30분 먼저 가서 나도 그분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담당자한테 말했어요. 나도 들을 수 있느냐고. 들으라고. 뒤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을 딱 끄고 PPT를 띄우니까 어두워졌어. 그런데 처음에는 고개를 안 숙이고 자더라고. 다 이렇게 눈 뜨고 자. 눈 뜨고.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가니까 아예 팔을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자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코 고는 소리가 들려. 내가 어느 집단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놀라운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진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가 나오셔서 강의를 했다고. 여러분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래도 됩니다. 세계적으로 안 유명한 내가 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코를 골고 잤다. 제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친 거다. 저도 집에 가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소리 안 칩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나왔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 부드러운 놈입니다.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뭘 바꿔야 될까?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놔두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떠나시고 집을 놔두면 1년이면 폐가 돼버립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도 놔두면 안 됩니다. 마음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도 놔두면 안 됩니다. 몸 관리해야 됩니다. 뇌도 놔두면 안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말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저를 포함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은 돌아서 내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그래서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간단하게 이제 이걸로 끝내려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빨리 그냥 끄덕끄덕 해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10,000번 계속하면 그 말이 실현된다라고 언어학자들은 주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들이 나는 혈압이, 고혈압 환자들한테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하루에 10분간씩 얘기하게 했습니다. 소리 내서. 여러분, 말은 소리 내야 돼. 좋은 말은. 왜냐하면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를 해요. 말의 효과가 별로 없어. 입 밖으로 나가면 말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거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말이 입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가야지 나쁜 말이 나가면 파괴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이 정상적인 혈압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면 내 뇌에 박힙니다. 내가 한 말이. 말을 하면 말이 나를 끌습니다. 견인력. 말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여러분 알리라는 복스 아시죠? 알리. 예. 거기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꼭 이 사람은 시합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 기자들 앞에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자기 온 뇌가, 여기 쉽게 말해서 이성의 뇌가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과 동물의 뇌를 설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잣말도 중요하거든.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식을 해. 의식을 하면은 그날 밥을 짜게 먹겠습니까? 싱겁게 먹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말 그렇게 해놓고 막 먹어버려요?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열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을 해. 의식을. 인간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 95%는 무의식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이고 감정적이고 뇌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해. 습관적으로. 그런데 말을 통해서 의식한다니. 의식. 말을 통해서.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긍정적이고 말이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나 아니라 너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옛날에 조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양반이 푸주간에 갔습니다. 먼저 들어간 양반이, 푸주간 옛날에 백정이라고 불렀잖아. 옛날에. 그렇죠? 들어가면서 바로 아주 사납게 말했습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 근 줘! 그랬습니다. 두 번째 들어온 양반님이 여보게 김씨 나도 한 근 주시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푸주간 주인이 먼저 온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가지고 여기 있어요! 줬어요. 두 번째 온 양반한테는 아주 좋은 부위를 정성껏 잘라가지고 주면서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랬어요. 아까 말했잖아.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런데 먼저 온 그놈은 지가 가는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따져. 왜 이 양반하고 나는 다르게 대우하느냐. 따져 그걸로. 그러자 푸주간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쪽은 백정이 자른 고기고 이분은 김씨가 자른 고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백정과 김씨는 다르다. 중국 속담에 차가운 밥과 차가운 차는 참을 수 있지만 차가운 말은 참을 수 없다 그랬어요. 차가운 말. 이 차가운 말에는 말도 있지만 얼굴 표정도 있습니다. 표정이 차가우면은요, 여러분 괜히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그냥 웃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상대가 살아나 웃기만 해도, 웃어주기만 해도 상대를 향해서요.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잣말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요, 공무원들 7,500명 이상을 20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공무원들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된 사람들 골라가지고 나 지루해 죽겠네 이런 사람들. 지루해 죽겠다는 사람이 있죠. 지루해 죽겠다면 지루해 죽는답니다. 20년 경과를 지켜봤는데 지루해 죽겠다는 사람들
삶이 너무 지루해서 미치겠다는 놈들이 37% 사망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심장병하고 뇌졸중 걸릴 확률이 5배였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지금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퍼들을 대상으로 혼잣말 훈련을 시킵니다.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배드민턴 서브를 넣을 때, 슈팅을 할 때 혼잣말을 합니다.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혼자. 이거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내 행동을 지배하는 내 감정, 내 동물 뇌를 내 인간의 뇌가 설득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해라. 자, 침착하게 이럴 때 뇌를 fMRI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촬영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안정이 돼요. 불안감이 해소되고 집중력이 커지고, 그래서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잣말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혼잣말 되게 푸념이죠. 힘들어 죽겠네. 아침에 나오면서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앞으로는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말고 살만하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yes. yes 하면 가능성이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와우.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냥 와우 하면 건강합니다. 와, 맛있네 하는데 옆에서 그냥 괜히 그거 중국산이야 이런 놈이 가끔 있어. 온통 분위기를 망치는 놈이 있어. 맞는 말 해가지고 맞아, 이놈은. 맛있게 먹는 게 최고지. 여러분, 감탄하세요. 감탄 많이 한 사람들 세로토닌 나오고 안 죽어. 감탄과 감동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지지입니다. 지지. 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비가 온다고 해. 옷을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남자인 내가. 그런데 이렇게 철이 바뀔 때 여자들은 입을 옷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네, 없다잖아요. 없다고.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데 왜 옷을 입고 나왔냐? 가끔 여자들이 장롱 앞에서 남편이 있는데 이때 입을 옷이 없다고. 이때 입을 옷은 없어. 그때 남편들이 놀랍게도 이때 옷을 입을 발견해 주는 놈이 있어요. 당신 이때 입는 옷이 없다고, 오늘 봄에 산 게 여기 있다고 발견해 줘. 미래에 없는 놈입니다. 어떤 놈은 문제를 해결해 줘. 카드를 주면서 오늘 하나 사 입으라고. 이놈도 여자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놈입니다. 가장 안전한 건 뭐냐? 여러분, 이거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모르고 돌아가셨다니까? 스티븐 호킹이 그랬어. 천체의 움직임, 물리의 움직임은 알겠지만 여자 마음 모르겠다고. 네? 나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간단하다, 여자 마음. 지지해주면 된다. 여자가 입을 옷이 없다고, 이때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없겠다. 그럼 됩니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럼 피곤해 죽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피곤해 죽겠네 그러면은 원인 파악이나 문제 해결하려고. 피곤해 죽겠네 그러면 그렇게 싸대고 다니니까 안 피곤하겠냐? 아니면은 병원에 가봐. 그래서 문제가 안 돼,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피곤하겠네. 여러분, 직원들이 원장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힘들겠구나. 이게 지지예요. 힘들어 죽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힘드냐고. 그게 이 세상에 그만큼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냐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아이가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면 공부 잘하는 놈 못한 놈? 일반적으로 공부 못한 놈이에요. 공부 못한 놈이 공부하기 힘들어한다는데 불러놓고 너 이리 와보라고. 너 이번에 몇 점 맞았냐고. 너 아빠는 어떻게 공부한 줄 아냐고, 이 자식아. 아빠는 옛날에 자습도 없이도 했다고 막 이렇게 논리를 펴면 아이가 감동받을까요? 여러분, 공부만 잘해서 성공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모든 것이 학교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은 또 여기서 서로 상호학습을 하고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감옥을 여러분 학교로 만들었잖아요. 그 미장이한테는 미장 기술을 배우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필기 도구가 없어도 서로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1박 2일인가요? 네. 내일까지인가요? 네. 제 강의 끝나자마자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분들은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딱 한마디씩만 하세요. 당신 보고 싶어 죽겠다고. 한마디씩만 해, 한마디씩만. 저쪽에서 미쳤냐고. 나 와서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미친 것 같다고. 여러분, 말이 이뻐야 돼. 말이
끝내겠습니다.